선생님께서 텅 빈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즉각적으로 현실화된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것은 어디가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자아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두 쪽이 존재하는 거는 자아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두 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아들의 생각인 것인데, 그럼 저희가 원하는 현실을 진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현실과는 전혀 다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른 그 생각은 즉각적으로 현실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드시 현실화된다고 이렇게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100% 현실화되는데, 그거는 언제 현실화될지는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화되니까 이제 그게 예, 반드시 물질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갖고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이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창조주의 생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해서 무의식에 저장해 놓은 그것이 바로 이 물질 우주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고 내 심장도 무의식적으로 뛰잖아요. 혈액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발톱도 손톱도 무의식적으로 자라죠.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도 마찬가지고, 동물의 몸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고 식물의 몸도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또 태양도 달도 우주 전체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대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무의식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억눌러서 저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무의식은 바로 창조, 현실 창조의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내가 수많은 원치 않는 생각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짝으로 떠올라요. 원하는 생각과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생각은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자아들이 하는 생각이고, 원하는 생각은 원치 않는 자아들이 창조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짝으로 떠오르죠. 예를 들자면 나는 시험에 꼭 붙고 싶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이면에서는 반드시 난 시험에 떨어질지 몰라, 이런 정반대 짝이 되는 생각이 떠올라요. 시험에 떨어질지 몰라, 난 시험에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누구겠어요?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원치 않는 자아, 이 자아가 원치 않는 생각을 떠올려요. 그런데 확률은 항상 50대 50이에요. 내가 시험에 붙을 확률과 시험에 떨어질 확률. 왜냐하면 원치 않는 자아가 창조하는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두 쪽으로 쪼개서. 그러면 확률은 항상 50대 50이에요. 내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서 시험에 붙으면 또 시험 칠 기회가 있으면 원치 않는 현실이 또 펼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무의식 속에 원치 않는 자아가 창조한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둘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의 바다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내가 진짜 나가 아니고 물질 세계라는 가상의 현실, 꿈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지켜보는 진짜 나, 텅 빈 마음, 무한한 마음, 창조주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난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두려운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두려운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나는 꿈속으로 사라지죠. 현실 속에 나는 꿈속으로 사라져요. 현실이 꿈이기 때문에. 현실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현실 속에 나는 꿈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꿈 전체를 바라보는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돼요. 그래서 텅 빈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주게 돼요. 그럼 두려움이 풀려나면서 두려운 꿈이 두렵지 않은 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이치 다 아시겠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따 끝날 때쯤에 또 반복을 할게요. 그럼 사전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낮 동안이 괜찮은데 밤만 되면 막 단 것도 먹고 싶고 매운 것도 먹고 싶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를 먹고 싶어져요. 항상 먹고 나면 후회를 하고 자책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는 동안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붓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밤만 되면 그렇게 막 맛있는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음식들에 탐닉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식욕 억제제도 먹어보고 일부러 건강한 음식들로 챙겨서 먹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나를 다 잘 챙기는데 먹는 거에서 왜 이렇게 제어가 안 될까요? 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좋은 쾌감이 느껴져요. 내가 미움받는다고 느낄 때는 몸에서 불쾌한 반응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쾌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두려움이 올라오죠. 부모한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무의식에 엉겨 있으면 두려운 나라는 자아가 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나의 두려움을 낮에는 내가 두뇌 표면 의식으로 억눌러놔요. 두려움을. 두려운 나가 그래서 낮에는 고개를 들지 못해. 근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두뇌 표면 의식을 내려놓게 되죠. 밤에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두려운 나가 올라와요. 그럼 두려운 나가 올라오면 두려운 나가 올라오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억눌려서 두려운 나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운 나가 사랑받고 싶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이 찌죠. 그래서 현실은 두려운 현실로 나타나죠. 살이 많이 찌면 버림받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버림받는 나가 창조하는 현실은 버림받는 현실이에요. 살이 찌면 건강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찌면 사람들한테 버림받는데 두려운 나는 그러니까 버림받는 나는 그거를 나로 하여금 버림받는 두려움 느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그냥 몸에 어떤 많이 먹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버림받는 두려운 꿈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버림받는 두려움이 점점 약화되다가 사라지면 이제 그런 습관도 사라지죠. 버림받은 나가 사라지면 많이 먹는 그런 먹고 싶다는 욕망도 사라지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겹겹이 조상 때부터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여전히 두려운 채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택을 조금 더 가볍고 쉽게 그리고 텅 빈 마음이 이끌 수 있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같은 그 맥락인데요. 두려운 나가 무시에 억눌려 있으면은 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렵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텅 빈 마음은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두려운 나의 두려움에 억눌려 있으면은 내 시야가 불투명해. 잘 안 보여요. 이걸 선택하면 저걸 버려야 되고 저걸 선택하면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또 두렵고 저걸 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 또 두렵고 그래서 버림받는 나는 항상 선택을 할 때 두려움에 떨죠. 두려운 나라는 자아가 선택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두려움에 떠는 나로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내 시야가 불투명한 거구나. 그 사실을 알면 그 두려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럼 두려운 나의 두려움에 휘말려 들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두려운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두려운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자각을 해요. 그러면 나가 꿈속으로 사라지면서 두려운 나의 두려움만 내가 텅 빈 마음속에서 느껴져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분의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사건을 자주 반추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현재를 살면서 삶이 주는 순간의 경이로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해결할 감정들은 끊임없이 나올 텐데요. 과거를 반추하느라 현재를 놓치며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자아의 모습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이프 리뷰 혹은 하루 리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다른가요? 네. 과거를 자꾸 반추한다고 하시는데 과거를 반추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괴로움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떠오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괴롭죠. 과거를 반추할 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을 못했고 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을 느껴줄 때는 괴롭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나는 텅 빈 마음이니까. 과거를 두뇌 속에서 되돌아보면 두뇌에서 괴로움으로 올라오고 과거를 텅 빈 마음속에서 되돌아보면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운 감정들을 느껴줘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나는 육안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마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는 걸까요? 마음의 눈으로 되돌아보죠. 과거에 일어난 그 상황을 통째로 되돌아볼 때는 과거의 상황 속에 나도 들어있고 세상도 들어있으니까 나와 세상을 동시에 한 장의 이미지로 되돌아보는 것은 몸을 가진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텅 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마음 속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괴롭지 않고 과거에 억눌러 놨던 응어리진 감정들을 풀어놓아 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과거를 되돌아볼 때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가 몸으로 되돌아보는지 몸을 가진 육안으로 되돌아보는지 아니면은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으로 되돌아보는지 자각을 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상황을 텅 빈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는 괴롭질 않아요. 그리고 과거 상황을 되돌아볼 때 항상 과거를 되돌아보는 나는 텅 빈 마음이구나. 텅 빈 마음이 마음의 눈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구나를 자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라이프 리뷰가 돼요. 라이프 리뷰. 그럼 매일 라이프 리뷰를 하면은 내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하는 게 없죠. 왜? 이미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 라이프 리뷰를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다 반성했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응어리진 감정들을 다 풀어놓아 주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라이프 리뷰가 필요가 없어지죠. 죽고 나서 바로 라이프 리뷰를 또 할 수도 있죠. 그 임사체험자들, 그 서양의 임사체험자들 저 증언을 들으면
죽고 나서 곧바로 라이프 리뷰를 하더라고요. 되돌아볼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물론 거기서 심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몸을 벗어나면 심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한한 사랑의 빛만 흐르는 곳이 바로 이제 몸을 벗어난 빛의 세계니까. 그런데 영혼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를 하면 그 빛의 세계에서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를 다니고 도서관에 다니고. 여러분 도서관이 없는 것 같죠? 몸이 죽은 데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 물질 세계 속의 도서관과는 차원이 다른 도서관. 거기 도서관에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과거가 다 저장이 됐어요. 그럼 나는 그 도서관에서 모든 사람의 과거를 다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살면서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어떤 아픔을 상처를 주는지를 다 되돌아보고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죽고 나서 빛의 세계에서 도서관에 다니고 수업을 다시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몸을 갖고 지구에 살면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기서 다 마음을 닫고 빛의 세계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예? 여기서 하는 게 좋죠. 여기서 해야 돼요, 다. 거기서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응어리진 감정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응어리진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억눌린 감정들을 몸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물질화된 감정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몸을 갖고 태어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울 명상을 열심히 해서 응어리진 감정들을 다 풀어내시고,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완전히 빛이 된 상태로 떠나면 좋겠죠. 그럼 거기서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빛의 세계에서 내가 남들한테 배움을 받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겠죠. 그럼 거기 올라와서 영적인 가이드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거기 가서도 열등생이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거울 명상은 참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 몸이 빛으로 사라지는 걸 내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아, 내 몸은 없는 거구나. 나는 원래 빛이구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내려올 필요도 없고. 하지만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싶을 때는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좋잖아요.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고, 내려오기 싫으면 안 내려오고. 선생님은 저희를 알려주시려고 내려오시는 맞아? 건가요? 아니, 저도 다시 안 내려오려고 내려오기 싫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 또 나중에 또 내려오게 될지. 근데 꼭 끝나는 시점에서 또 연결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내가 어떤 상태로 이 생을 끝내느냐. 내가 이 생을 끝내는 시점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시하고서 끝내느냐. 그 생각의 꼬리가 내가 다시 내려와도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생에서 많이 마음을 닫고 나면 다음 생에는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아, 지금 생에는 참 힘들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네. 그 수많은 아들의 아픔을 느껴줄 때 사람보다 왜 동물이 더 아프죠? 아, 동물을 볼 때 예. 예를 들자면 저번에도 이제 가는데 고양이가 주로 있길래 나비야 하고 갔는데 걔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막 진짜 오열을 막 했어요. 그런 거 그때도 너무 이제 집에 와서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항상 동물이 더 불쌍해요. 집에서도 아이랑 고양이랑인데 고양이가 더 좋은. 아, 아이보다 고양이가 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이 더 사람보다 약자잖아요. 나를 약자로 생각하고 나를 약자로 느끼고 나를 피해자로 느끼고 그리고 그 나의 약한 모습을 그 고양이한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강한 존재라고 생각. 그죠? 나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나를 약한 존재로 생각. 옛날에는 불쌍해갖고 이거 마음 공부 시작했죠. 내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있는 억눌린 감정을 고양이한테 투사하는 거야. 아까 지금 저 윗분 먼저 분 그 엄마한테 그 내 감정을 투사하잖아요. 똑같아요. 내 감정을 남한테 투사하거나 고양이한테 투사하거나. 왜?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내가 억눌러 놨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억눌리면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남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투사를 하죠. 사실은 현실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현실에 내 감정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 텅 비어 있다는 거 아세요? 다. 나는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으로 창조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창조한 현실 속에서 내 생각으로 창조한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오고 있다. 그럼 사실 다 된 거죠.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뭐 한 달이 걸리든 뭐 2달이 걸리든 뭐 시간 문제죠. 감사합니다. 예.